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다라는 거 아시죠? 승합차 호출 서비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용하는데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그걸로 승합차를 불러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근데 그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승차 거부가 없습니다. 값은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이 타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안 되죠. 작년 10월에 처음 이 서비스를 론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차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것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적어도 일반 택시 수준보다는 그 가격에 한 20 내지 50% 정도가 비싼데 그 가격에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혁신구호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찌됐든 간에 도입할 것처럼 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물론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정부가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정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뭐 금지도 안 된 상태에서 작년 10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중간 이 길거리에 좀 보셨죠? 이 하얀 승합차 타다 이렇게 해서 요새는 타다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파파도 있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10월에 도입했으니까 지금 현재 타다의 회원만 125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타다가 확보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1,400대. 그 다음에 거기에 고용한 드라이버가 9,000명. 이렇게 되고요. 10월 달이니까 바로 지난달이죠. 지난달 이 타다 측에서 자, 앞으로 5만 명의 드라이버를 더 고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일종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우선 첫 번째 이 문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타다가 택시운송사업법에 저촉되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관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서 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걸 타다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걸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택시업계 연일 시위하고 또 일부 택시 드라이버가, 택시 운전기사가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이 처리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더욱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다와 관련해서 검찰이 타다의 운영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 모회사, 올레이 회사죠. 올레이 회사인 쏘카라는 거에 이재용 대표를 불구속이긴 합니다만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이다. 이거 일반 택시영업과 별로 다를 거 없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똑같은 정부인데 우리 국민이 보면 검찰도 정부고 국토교통부도 정부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다 정부입니다. 그런데 아니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검찰이 기소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 기소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 1년 가까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라고 그랬죠.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논의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걸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 마치 이 문제를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유감을 표시했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성급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도대체. 뿐만 아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각 부처 수장들은 다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사정을 알고 보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또 진실 공방을 벌이는데 대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관한 수사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대검찰청이 법무부에다가 이 부분에 관한 의견 조회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법무부에다가 7월 17일에 자, 이 문제에 관한 정부의 조율된 입장을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월 18일이군요. 7월 18일에 이 타다를 지금 현재의 수사 상황으로 올 때는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한 정부의 조율된 입장을 내달라. 이건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책적인 조율 그걸 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책 조율 등을 위해서 타다 관련한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서 우리도 그걸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대검은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한 달 정도 여유를 달라라는 식으로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다. 이게 7월 달입니다. 7월 중순. 그러면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났습니까? 100일이 넘었습니다. 석 달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법무부에서 아무런 지금 뭐 지시사항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기소를 한 겁니다. 기소하고 나니까 이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아니 정부 부처 간에 도대체 왜 이렇게 불통입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 뭐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여기서는 다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무부는 그러면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법무부가 이렇게 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민생 문제, 이 얼마나 중요한 드라이버 9,000명 앞으로 5만 명을 더 고용한다고 하고 회원 125만 명을 넘는 이 민생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에 어쩌면 그 주자 중에 일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타다 관련한 업종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경은 온통 조국 수호에 가 있었던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자, 조국 전 장관 7월 중순이면 그때부터 이미 내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나왔습니다. 원래 나온 거는 7월 초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수뇌부의 생각은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을 어떻게 하면 장관으로 모시느냐. 이런 데에 신경 썼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느냐고 민생 문제 팽개치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한 법무부의 관심, 이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실제 8월 9일에 조국 전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검사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청문회 준비단이라는 걸 꾸렸죠. 그 이후 과정은 뭐 대충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 일가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9월 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 전화를 해서 뭐 한동훈 반부패부장, 그 다음에 대검 차장,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사람들이 누구죠? 법무부 법무차관,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화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일가 수사팀을 꾸리자. 수사하지 말자. 수사를 방해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다가 보니까
타다 같은 이런 민생 문제는 소홀히 하고 다른 부서에 얘기를 좀 해달라 해서 정책 조율을 해달라고 하는 검찰의 요청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청와대 이런 데에서는 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호하려다가 이 정부 부처 간 불통, 민생 외면, 4차 산업혁명 외면, 4차 산업혁명을 지원은 못할 망정,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그냥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있었던 이런 사태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검찰 기소했습니다.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이 타다가 택시운송사업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소카 이재용 대표를 비롯해서 관련자를 전부 다 처벌하면 타다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편리함을 누렸던 회원들, 거기에 고용됐던 기사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운명들, 이 부분에 관한 정부 지원 사업 또는 지원 서비스 체제에 관해서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설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김호수 법무부 차관 7월 중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때부터 온 신경을 조국 전 장관 쪽에다만 맞춰놓고 사실은 민생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법무부 수뇌부는 과연 국민의 편이냐 아니면 조국 전 장관 편이냐 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대검과 제대로 소통을 못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과 책임을 함께 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감사합니다.